장애인은 세계적인 성형외과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의료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성형외과 전문가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혁신적인 성형 기술을 연구하며 의료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에서도 인정받는 의료진으로 이번 프랑스 의료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대감을 안고 출국했다. 컨퍼런스는 의료계의 거장들이 모이는 자리로 각국의 의료진들이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장애인은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세계적인 행사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자부심도 컸다. 하지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가 여권을 제출하자 심사관은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그를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했다. 장애인은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별다른 설명 없이 40분 동안 심사실에서 대기해야 했고 그의 여권을 검사하는 심사관들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그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여행 목적과 체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심사관들은 그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까지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나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한국 의료진들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장애인은 그들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국 의료진은 여권을 제출하자마자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 후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입국이 허용되었다. 심지어 일부 심사관들은 한국 의료진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장애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사로서 자신의 경력이 충분히 입국 심사에서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심사관들은 한국 의료진에게는 신뢰를 보였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자신에게는 철저한 검증과 추가적인 서류 확인을 요구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의료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지만 여권의 국가적 신뢰도가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현실을 직접 체감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반면 중국 여권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장애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었고 의료기술 또한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중국과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며 그들의 국민은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으며 그 영향은 심지어 세계적인 의사들에게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일반 여행객이 아닌 국제적인 의료진으로서 대우받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컨퍼런스에 참석한 장애인은 한국 의료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입국 심사에서 겪은 과정을 물었고 그들은 특별한 서류 요청 없이 빠르게 입국했다고 답했다. 한 한국인은
한국 여권이 해외에서 신뢰를 받는 편이라 입국이 원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장애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오랫동안 의료업계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개인의 성취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장애인은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개인의 능력과 성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중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국 의료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은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병원이 점점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중국 의료진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다. 장애인의 발표는 중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AI 기반 의료 진단, 원격 진료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발표를 통해 중국이 최신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표가 끝난 후 돌아온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다. 청중들은 호기심을 가지긴 했지만 발표 이후 활발한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다. 몇몇 참석자들은 중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고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에 반해 한국 의료진들의 발표는 달랐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의료진들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만이 아니라 철저한 환자 안전 시스템과 의료 사고 방지 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들은 삼중 안전장치, 의사와 간호사의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 의료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조했다. 청중들의 반응도 확연히 달랐다. 한국 의료진들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많은 참석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몇몇 연구기관과 의료기기 회사들은 한국 병원들과의 협업을 원하며 계약 논의를 시작했고, 컨퍼런스 후에도 네트워킹 미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장애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이 속한 병원이 한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국이 의료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컨퍼런스 중 한 유럽 의료 전문가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검증이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장애인은 깊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의 운영 방식, 의료 사고 방지 시스템, 의료진의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장외인은 컨퍼런스가 끝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제 막연한 자부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돌아가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은 장웨이에게 뼈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자부심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위상은 단순히 최첨단 의료 장비나 시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장웨이가 컨퍼런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 기업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우선 필립스, 지멘스와 같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기업들은 한국 의료진의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한국의 병원과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이 글로벌 의료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 의료진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동의 왕족과 러시아의 상류층은 의료 관광지로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들은 과거 중국의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밀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유명하다. 또한 의료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료 통역과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의료 관광 시장에서 점차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의료 시스템 평가에서도 한국은 독일, 미국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 접근성, 치료 성과, 기술력, 환자 만족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해왔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의료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핵심 요소이다. 장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차별성이 단순히 최신 장비나 시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은 이유는 의료진의 철저한 교육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의과 대학과 병원들은 철저한 임상 교육을 통해 의료진을 양성하며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들은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약 시스템의 효율성, 신속한 치료 과정, 정밀한 검진 등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의는 한국 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은 바이오 및 제약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첨단 치료법과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한국이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의료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력, 서비스, 의료진의 전문성, 그리고 환자 중심의 철학이 결합된 결과로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의료 산업은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의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민혁 원장과의 만남은 장혜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우연히 마주한 자리였지만, 그 짧은 대화는 그의 의료 철학과 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유가 단순히 최신 장비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민혁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발전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첨단 장비와 신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과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단순히 수술을 잘하는 것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장애인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최신 장비와 시설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고급 장비를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민혁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매년 최소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응급 상황 대응 훈련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문득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현실을 떠올렸다. 그의 병원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했다. 최첨단 MRI 기계, 로봇 수술 시스템, 최고급 병실을 갖추고 있었고, 병원의 홍보 영상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젊은 의사들은 선배 의사들의 수술을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해외 논문을 참고하며 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체계적인 훈련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였고, 결국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민혁 원장은 이어서 설명했다. 한국 의료진은 팀워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한 명의 의사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치료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야말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장애인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중국 병원들은 보통 개별적인 의사의 명성을 강조했다. 한 명의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전담하고 나머지 의료진은 보조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마취과 전문의, 심지어 재활치료사까지 한 팀이 되어 환자의 치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가 환자의 안전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애인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한국 병원들은 의료사고를 어떻게 예방합니까? 중국에서는 병원이 커질수록 의료사고의 위험도 커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혁 원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환자 안전 프로토콜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수술 전 체크리스트, 감염 예방 프로세스, 응급 대응 매뉴얼 등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의료 사고를 숨기기보다 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한국 의료진의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중국 병원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병원 측에서 이를 숨기려고 하거나 개인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다른 의료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날 밤 장애인은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병원 운영 방식을 되돌아보았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다. 반면 자신의 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호화로운 시설을 강조했을 뿐 정작 환자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부족했다. 장애인은 결심했다. 돌아가면 병원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팀워크 중심의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이다. 그는 한국 의료진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은 자신의 병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결심했다. 프랑스에서 겪은 모욕과 한국에서 본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떠올리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프랑스 컨퍼런스에서의 수치심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변화해야 할 이유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철저한 응급 대응 능력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는 이를 자신의 병원에 적용하고자 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장애인은 기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했다. 서류 정리부터 의료진의 업무 방식, 응급 대응 매뉴얼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의 교육 부족이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경험은 있었지만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또한 환자 상담 및 기록 시스템이 부실하여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웠다.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도 부족하여 작은 실수들이 종종 큰 문제로 이어지곤 했다. 장애인은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우선적으로 의료진들에게 필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한국 병원에서 배운 것처럼 응급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모든 의료진이 숙지하도록 했다. 환자 상담 시스템도 개편하여 환자의 병력과 치료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들은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의료 사고율과 환자 만족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병원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환자 상담 시스템을 개편한 후 환자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체계적인 수술 준비 과정 덕분에 수술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장애인은 개혁을 병원 내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의료진과 협력하여 중국 의료진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의료진들은 자신이 속한 병원에 돌아온 후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했다. 그들은 한국 병원에서 보고 배운 체계적인 업무 방식과 환자 중심의 치료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병원의 분위기를 점차 바꿔나갔다.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 후 병원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수술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고 의료 사고율이 감소했다. 환자 상담 만족도가 증가했다. 의료진의 응급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병원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장외인은 더 큰 변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이민혁 원장의 소개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와 협력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과 한국의 의료진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면서 장외이의 병원은 점점 더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갔다. 장외인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병원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중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병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많은 중국 의료진이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응급대처 매뉴얼과 의료사고 방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었다. 의료진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을 벤치마킹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불안 속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들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장외인은 중국 의료계의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한 병원의 병원장이 아니라 중국 의료개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의료계에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배운 신뢰와 안전의 철학을 중국에서도 적용하겠다. 이것이 장웨이가 의료개혁을 결심한 후 스스로 다짐한 말이었다. 그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병원의 의료 사고율이 감소하고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수치심, 한국에서의 감동,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가는 변화 속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조롱당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초심을 다잡았다. 자신이 자부했던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실상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교만을 반성하고 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장외인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환자의 신뢰가 곧 병원의 미래다. 이제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며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한국 의료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